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분석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학습 한번 해보시죠. 프레젠테이션 요소를 보게 되면 내용과 전달 방법, 태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내용, 전달 방법, 태도라고 분류를 했었을 때 이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비언의 연구에 보게 되면 사일런트 메시지라고 하는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내용에 대한 거는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게 7%밖에 안 된다.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태도와 전달 방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죠. 전달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한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거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는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지. 실제 금연에 대한 걸 이야기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감동받고 실천에 옮기고 이러한 것은 이론적 내용보다는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학장님이 이야기했었을 때, 학과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다 다르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배가 이상한데 친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맨날 장난만 치던 친구가 배에 대해서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꼭 가봐라, 큰일 났다, 별로 느낌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배가 아팠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거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했을 때는 상당히 나한테 임팩트가 크겠죠. 그것이 우리가 술자리에서 아는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임팩트는 상당히 큽니다. 신뢰감과 누가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이 전달하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임팩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멜라비언의 법칙에 태도에 대한 것, 인품에 대한 게 55%다. 전달 방법이 38%다. 내용에 대한 게 7%다.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나 이런 걸 효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청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청중에 대한 색깔도 다양하고, 청중을 우리가 색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청중의 성향도 다양하고, 청중의 모양도 다양하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양하고, 그리고 발표해야 되는 환경도 다르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다르고, 상당히 그 니즈에 대한, 청중에 대한 분석, 니즈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준비 한번 하십시오 했었을 때 나는 그 자료를 만들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고 어떤 것을 원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하는지, 내가 발표할 때 참석하는 청중은 누군지, 내가 발표할 때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가 발표하는 내용과 청중과 이것을 매칭을 시켰을 때 효과적입니다. 청중의 모습이 원형 모형인데 나는 사각 모형의 발표 자료를 가지고 나는 준비하고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즉, 청중이 원형이라고 하면 나는 원형에 맞게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청중이 내가 발표하는 것이 스마트, 우리가 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SNS에 대한 것 설명을 한다고 한번 합니다. 만일 여기에 대한 것 설명했었을 때 청중이 IT 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앉아있는 청중들이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던 과거 올드 세대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해야죠.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청중에 맞게, 청중의 컬러에 맞게, 청중의 모양에 맞게
준비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3P 분석이라고 합니다. 목적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되고, 청중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되고, 장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언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시각 자료를 만들기 전에, 자료를 구성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발표하는 자료의 목적과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는데, 내가 발표하는 자료의 청중이 분석되지 않았는데 내가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표에 대한 순서를 보게 되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목표,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분석을 하고, 청중, 장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입안하고 구성을 하고, 그 입안 구성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만들고,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했었을 때 효과적이다. 나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하면 목적,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명확하게 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 달성하고 싶은 최종 결과가 명확해집니다. 방향 설정이 명확해집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료를 만들면서 이것이 방향이 명확해지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소주제를 발표를 했을 때 효과적인지, 이 소주제를 발표를 했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주제로 자료를 구성하면 되죠. 내가 목표가 명확한데 이 소주제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만드는데 이 소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 주제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명확해진다고 하면 구성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왜 만드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결과치에 대한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청중 분석을 하면 됩니다. 청중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한테 유용한 이러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기능이 상당히 많죠. 이 핸드폰의 새로운 기능이 여기에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뭐 6개짜리가 있고 여기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튼이나 이런 기능이 개선되고 뭐 플립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기능의 새로운 기능이 20가지라고 했었을 때 20가지를 다 설명을 한다? 청중이 지루해할 수 있고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청중 입장에서 각각의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에 맞는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청중 입장에서 설득하는 데 유효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기능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한테 유용한 기능 3가지만 설명해도 효과는 더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데 유효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의 지식 수준이 과거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다고 하면 안드로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겠죠. 아이폰을 사용했다고 하면 조금은 또 아이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 즉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중한테
분석해낸 것이 듣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데 유효한 것이 무엇인가?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이 무엇인가? 듣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듣는 사람한테 유효한 거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하고, 즉 듣는 사람의 지식 수준하고를 세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자료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청중 분석을 한다고 하면 개인의 니즈, 조직의 니즈, 태도, 성향 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인원수도 관련이 있죠. 참석자가 많은 경우하고 참석자가 적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석자가 50명, 100명인 경우하고 참석자가 5명인 경우하고 다릅니다. 참석자가 100명인 경우, 50명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발표를 먼저 하고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표하기 전에 중간중간 질의응답 받는다고 하면 주어진 시간에 전체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질문해도 10개 질문 아닙니까? 예,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했었을 때 그 메시지를 주어진 시간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청중을 파악을 하고 숫자를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바뀐다는 얘기죠. 청중수가 적은 경우에는 배포 자료를 중간중간에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리 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5명이다, 10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 해당 자료만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번 설명할 것 그때 설명 주고 청중의 주의 집중을 이 발표, 주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청중이 50명이다? 자료를 중간중간 배포한다? 안 되죠. 다 사전에 배포를 해야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청중의 수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청중 분석에서 이것만 파악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파악해야 됩니까? 예, 청중의 키맨은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결정을 할 사람이 회장님이 앉아 계신다, 총장님이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 분의 지식수준, 앉아 계신 분의 성향, 이것은 다른 청중에 10명이 앉아 있다고 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웨이트를 더 많이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결정권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권자가 설득이 돼야지 나의 발표에 성공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권자가 관심이 등산에 관심이 있는데 예제를, 골프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나의 발표를 설명하는 것보단 우리가 결정권자의 가지고 있는 성향,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것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 예제 설명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해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주도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파악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를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청중 파악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파악할 부분이 많다. 예, 앉아있는 청중들이 매니저급이다, 부서장급이다, 다르죠. 담당자급이다, 다르죠. 임원급이다, 다르죠. 섞여있다, 다릅니다. 경영자다, 경영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죠. 매니저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방향성, 예산, 기간 이런 부분을 봅니다. 담당자, 편리성 위주로 많이 보겠죠. 각각의 잡 포지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죠. 각각의 잡 포지션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무엇이야? 우리가 이러한 것을 WIIFM이라고 이야기하죠. What's in it for me? 나한테 도움되고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야?
청중 분석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앉아있는 청중에 대한 것이 누군지를 사전에 꼭 파악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 1주차, 2주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 발표 자료를 이 A4 용지에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나는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어떠한 발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를 구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상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 파워포인트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내용을 발표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청중이 나는 어떤 대상으로 하겠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소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소는 실내 공간과 넓이와 청중의 수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발표 후에 대한 인원에 맞는 장소를 섭외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내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 참석하는 인원은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장소는 60명짜리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15명, 20명 자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테이블을 뒤로 빼놓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앉지 않고 저 뒤에, 이쪽 뒤에 앉습니다. 발표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청중수에 맞게 세팅을 해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리가 고정적이라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소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을 세팅할 수가 없다고 하면 발표할 때 그 배포 자료를 앞에 부분에 테이블만 올려주면 대부분 그래도 청중은 앞부분에 자리에 앉습니다. 발표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실내 공간의 넓이와 청중의 수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파악을 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장소에 대한 것은 또 청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 입장에서 나의 동선하고 청중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가 가리지는 않는가? 이 화면을 가리면서 발표를 하게 되고 화면을 가리면서 어떤 메모를 적게 되고 안 되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이 선생님은 돌아서서 메모하고 칠판에 적습니다. 돌아서서 설명하고 바로 지워버리면 이쪽에 있는 친구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내가 판서를 했었을 때 청중의 입장에서 내가 슬라이드를 보였을 때 슬라이드를 가리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 기준은 청중의 입장에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파악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볼 수 있는가도 해당되죠. 청중의 입장에서 저쪽에 있는 분이 나를 볼 수 있는가? 앞에 테이블에 가리진 않는가? 이런 부분이 파악된다는 얘기죠. 좌석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한가? 이런 부분까지 장소 분석을 합니다. 장소 분석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근래 이제 우리가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나 이런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는가? 요새는 케이블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케이블은 옛날 버전만 케이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표하는 내 노트북 가져가려고 했었을 때 커넥트가 맞는가부터 내가 자료에 동영상이 있다. 사운드는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내가 스피커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앞에 부분에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체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죠. 내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장소 파악할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걸 내가 어나운서 해야 되고 공지해야 된다고 하면 장소에 대한 약도에 대한 것,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것, 이동거리에 대한 것, 이러한 것도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한다,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세미나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실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예, 그러한 걸 모든 것은 청중의 참석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좌석 배치는 일반적으로 팀 토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 팀형. 예, 그리고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U자 테이블이나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한다, 뭐 이런 반원형으로 하기도 하죠. 자료가 없이 하는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교실형 같은 경우에 메리트는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클래스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V자형, 삼각형형, 미음자형, 원형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벤트 할 때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음자 같은 경우에는 회의석상에 어떤 진행자보다는 전체 우리가 토의해야 되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에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미음자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A타입보다는 B타입으로 우리가 레이아웃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실형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실형보다는 우리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으로 세트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발표 장소에 대한 걸 내가 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참석 인원에 고려해서 주위에 시스템 같은 걸 파악을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에만 내가 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만이라도 사전에 체크하는 게 상당히 좋죠. 거기서 사용하는 PC를 내가 꼭 써야 되는가, 내 노트북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도 다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것이, 거기에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 PC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메모리에 가져가야지 되죠. 근데 메모리에 가져갔을 때 우리가 폰트가 안 맞아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와이드하고 표준형하고 화면 설정이 안 맞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야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되는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실제 사전에 파악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을 많이 해봤지만, 장소 파악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막 이야기를 하죠. 예, 청중을 파악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막 이야기를 하죠. 예, 목적에 대한 걸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 파악된 정보를 내 발표 자료에 반영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청중에 대한 걸 파악을 했습니다. 예, 청중에 대한 거는 임원급입니다. 예, 발표 자료를 투업으로 한 페이지에 A4에 2장씩 출력되게 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건 사전에 파악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죠. 나의 청중이 임원급의 머리가 하얀 그런 임원급이라고 하면 A4에 폰트 크기 크게 해서, 그래서 배포 자료 준비해서 배포해야지 사전에 파악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했다, 이런 얘기죠. 투업으로 출력해서 주면 임원급들이, 머리가 허연 노안이 온 임원급들이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3P 분석에 목적을 분석을 하고, 청중을 분석을 하고, 장소를 분석을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분석한 것을 내 자료에 반영해서 하나하나 누락 없이 준비하고 반영했을 때 효과적이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P 분석에 대한 교육과정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질의응답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뭐 메일로 다 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